예, 반갑습니다. 제가 저기 앞에 분들 발표할 때 앉아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는 입사해서 지금까지 이제 기업에서 교육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원 대리 시절에 굉장히 이런 모임이 있으면 열심히 찾아다녔던 그때 모습을 제가 저기 앉아서 하면서 그때 참 좋았지.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던 그런 시절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좀 회상을 했었고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건물을 지으려면은 평상시에 내가 살려고 하는 건물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500만 원이 있으면 500만 원에 맞는 나한테 최적화된 집을 지을 수가 있고, 그게 5억이 되면은 5억에 맞게 지을 수가 있고, 50억이 되면은 50억에 맞는 나한테 최적화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평상시에 많이 하셔야 돼요. 제 원고 첫 번째 보시면은 HRD 기능이 해야 될 4가지 영역을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상황 판단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 이제 그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 문제에 대한 답을 HRD, 조직이든 개인이든 줄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인재에 대한 답.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후보군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최적의 인재가 누군가 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종업원들 많잖아요. 종업원 개개인이 우리 조직에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답을 HRD 조직이, 그 다음에 HRD 담당자가 줄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HRD 업무하면서 내가 진짜 본질적으로 이 조직에서 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고민을 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게 답이 아닐 수도 있고 미완성일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이런 구조화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1의 기본은 이런 구조화 안에서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특별히 중요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입소에 우리 신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HRD 전략은 100% 회사의 경영 전략이랑 연계가 돼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런 거는 회사에서 회사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해가 전략을 하는 거, 우리가 그 고민할 필요는 그렇게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고민을 해서 회사 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에 HRD 기능을 통해서 회사 그 전략을 어떻게 매칭을 시켜줄 건가. 실질적으로 어떤 HRD 조직에서 어떤 과제를 할 때 의사결정을 받을 때 그게 회사의 전략이랑 이게 이렇게 연관이 된다. 모든 과제들이 회사의 경영 전략이랑 연계를 다 시키는 작업을 HRD 조직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쉽습니다. 작년에 제가 S1에서 지금 6년째, 삼성전자에서 23년, S1에서 지금 6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김영지원 팀장이 나와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상무님 타율 100%입니다. 그게 뭐냐면 CFO, CEO 결제를 내가 이걸 들고 가가지고 한 번도 이제 방문을 빵꾸 맞지 않는 그 타율 100%. 야, 임원이 그렇지 않냐? 30%, 50% 임원이 많다. 그게 뭐냐면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모든 과제가 그걸 완성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로 연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은 뭐 즐겁게 얘기하고 즐겁게 하고 예산 더 쓰라, 더 필요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경영 전략과 연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2가지를 여기 적어놨습니다. 하나는 현장 문제에 대한 답. 이게 CEO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S1 같은 경우는 전국에 사업장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연수원에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알고 바로 조치를 취한 게, 우리가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부장급들 리더가 한 200여 명 되는데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리더십 개인 코칭을 합니다. 물론 사전 진단 다 하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를 하고, 전문 코치가 아니고 연수원에 있는 간부, 과장, 차장들이 합니다. 왜 가능하냐?
실질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행동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역량 모델링에 대해 각 문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리더가 행동할 적에 구성원들이 좋아하고 높게 평가하냐 이걸 DB로 담아놨어. 낮게 평가한 항목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리더가 할 적에 낮게 평가한다는 걸 DB로 담아놨어. 그래서 그 DB가 풍부하기 때문에 과장 차장들이 실질적으로 조직의 장 역할을 안 해도 그 DB가 자기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코칭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지금 올해 한 40명 하고 짧게는 일주일에 1시간, 한 번 1시간, 짧게는 4주, 사람에 따라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6주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 센터를 저들이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인재에 대한 답이죠. 회사에서. 그걸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난 5월에 사장님이 인사팀장하고 둘이 불러서 임원 인사를 자기가 했는데 6개월이 지나 보니 왜 저 사람을 임원을 시켰지, 승진시켰지, 왜 저 사람이 탈락했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잘 모르겠다. 인사에서 저는 중보만 했는데 올해는 인사에서 2배수를 뽑고 후보군을 그걸 우리 연수원에서 평가를 해라. 그 이제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사장 양성 과정 이런 걸 하면서 그런 걸 교육 과정에 계속해서 레포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전문 기관들이 한 어세스먼트 센터 투어를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8월 말에 1박 2일로 했고 9월 말에는 그 제안을 했죠. 사업부장들이 임원으로서 회사 생활하면서 가장 의사결정이 어렸던 상황들을 저들이 2개씩 한 페이지씩 만들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업부장들이 임원 후보분들하고 토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평가했어요. 우리가 5개 역량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작업을 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사장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아주 우리 뭐 사업부장들하고 있는데 엄청 칭찬을 하셨어요. 임원 인사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결과를 가지고 한 1시간 동안 사장님하고 저하고 1대1 앉아서 이렇다 했는데 굉장히 신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HRD라는 업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는 대우를 못 받아요.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작년에 됐고 올해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은 그건 우리 스스로의 만족밖에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줄 때 회사에서 좀 각광받는 그런 조직으로 되고 우리 교육 담당자들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 중에 중요한 부분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